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6.25 69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던 날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또다시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그 광화문 농성 천막, 그 천막을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새벽부터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30여 명 다치고 거세게 또 저항하는 사람들과 농성자들과 서울시청 그 철거 반원들 간의 몸싸움 등이 계속 이어졌죠. 자,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그 정당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 이 조원진 의원이 오늘 6월 26일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어제부터 실검의 시비 안에 계속 오르내립니다. 서울시가 그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의 그 광화문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현장에 있던 조 의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철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2배로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 농성장을 철거한 지 불과 한 4시간여 만에 또다시 농성 천막을 설치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 그 강제로 우리공화당의 그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우리공화당이 농성 천막을 재설치한 일도 정말 기가 막히고 해괴한 일이지만은 당 대표인 그 조원진 의원, 사실상 현재 광화문 불법 농성 천막을 설치하게 하고 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어제 그 강제 철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강제 철거 현장에 조 의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조 의원이 그 철거에 나선 철거반원을 공공연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대한애국당이 검색어에 오르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클릭을 해봤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용역들과 또 시청 직원들과 경찰들까지 대거 동원해서 대한애국당의 그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대한애국당에 관련된 어떤 유튜브 방송으로 보이는데 아마존 애국TV라는 그 방송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그 영상을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이전부터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한 15분경부터 철거가 시작되던데 그때부터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까지 철거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중간중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기자회견, 철거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갈 무렵 기자들과의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농성장을 쭉 빠져나오는 장면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봤는데 그런데 나오다가 한쪽에는 그 전경들이 방패막이를 들고 쭉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고 그 앞에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용역 직원들과 또 서울시청 공무원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조원진 의원이 수행원들과 더불어서 그 농성장을 쭉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왼쪽에는 말하자면 전경들이 방패막이를 들고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좁은 틈으로 이제 쭉 돌아 나오는데 아마 철거반원으로 보이는 한 파란 조끼 입은
한 20대 정도 보이는 안경 쓴 한 청년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조 의원이 걸어 나가는데 통행에 좀 방해가 됐다 이런 거죠. 그 청년은 경찰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조 의원이 그 경찰 쪽 바라보고 있는 그 청년의 뒤통수를 손으로 가격합니다. 그리고는 영상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욕설을 비켜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년을 거세게 밀쳐버립니다. 근데 그 청년은 느닷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행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쳐다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더 조 의원이 걸어 나가다가 또 그 청년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손으로 거세게 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마 시청 여직원으로 보이는데 한 그 여직원도 20대 정도로 보여요. 아주 젊은 단발머리의 여성과 그 파마머리의 여성이 보이는데 그 두 여직원에 대해서도 손으로 아주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여직원은 단발머리 여직원의 경우는 1m 이상 밀려나더라고요. 아주 위험해 보였습니다. 두 차례나 그 여직원을 그냥 거세게 손으로 밀어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폭력 행위를 현재 국회의원이 행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제가 이 장면을 여러 차례 영상으로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가 이거는 정말 알려야 되겠다. 현재 국회의원이 이렇게 폭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경찰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다 체증하고 있으니까 폭행을 하지 마라. 서로 조심해라. 막 계속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의 경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저 그렇게까지 조 의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원진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이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폭력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조원진 의원이 2009년 3월 1일 날이네요. 3월 1일 날 2009년 3월 1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굉장히 몸싸움이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여당 야당 간에 그렇게 좀 크게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국회 본관에서 조원진 의원이 서가번 의원을 밀쳐가지고 넘어뜨려서 상처를 입혔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해서 민주당 측에 의해 고발됐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조 의원을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13일 날 조원진 의원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번 의원을 갖다가 갑자기 밀치니까 뒤에 있던 사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서 의원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사람을 함부로 그냥 거세게 밀치고 뒤통수를 때리고 이것을 버젓이 저지르는 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서울시 행정대집행에 나선 철거반원 내지는 또 서울시청 공무원을 함부로 밀치고 때리고 했던 조 의원이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공격한 거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 들어오면서부터 저 사람들은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폭행의 책임을 그 서울시청 용역들과 이 공무원들에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금방 다시 치면 된다. 앞으로 두 배 더 늘려서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시 칠 거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날 한 4시간쯤 지나서 기습적으로 또 다시 설치를 했죠. 이번에는 더 이전보다 크게 천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골치 아픈 사람인데 방송을 보니까 이제 개구장을 계속해서 3번인가 했잖아요. 자진 철거하라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철거해라 라고 서울시청 측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애국당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화물질이랄지 이런 신나나 그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들여오고 말이죠. 네? 계속해서 농성을 하였죠. 근데 도대체 왜 농성을 하는가 봤더니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는데 그때 그 박사모를 비롯해서 탄기국이라고 하는 탄핵 기각을 이렇게 요구를 했던 그 시위대들이 광화문에서 굉장히 크게 시위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재 쪽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또 막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을 깃발로 막 때리고 찌르고 막 난리가 아니던데 그 과정에서 대형 경찰차의 그 스피커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 아래에서 지나가던 시위대 한 분이 그 대형 스피커에 맞아가지고 두개골 함몰로 사망을 하고 또 세 사람은 그 호흡 갑자기 곤란을 호소하면서 또 그렇게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을 하고 또 한 분은 병원에 응급실 이렇게 실려갔다 한 달쯤 뒤에 사망을 하고 막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들을 이 대한애국당에서는 열사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죽은 것은 순전히 박원순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 시장과 서울시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지금 농성 천막을 치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 서울시청 책임이나 경찰 책임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재판 그 책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재판 내용들도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시위를 이끌어 감으로써 그렇게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식의 그 마지막 선고할 때 발언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랄지 서울시청 측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책임이 크게 있는 어떤 뭐가 없습니다.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어거지를 쓰면서 또 광화문을 불법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박근혜의 후광을 끝까지 입어서 내년 총선에 뭔가 이득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불법 점거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설치를 해봐야 금방 박원순 시장은 뭐 엄정 대응을 해서 그 천막들을 다 철거하겠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조원진 의원 급여, 그러니까 국회의원 급여를 가압류해서라도 지금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간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것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 의원이 사람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고 또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까지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국회의원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이름만 알리면 된다라고 하는 뭐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정말 그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 현역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폭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대목, 그러니까 그 남자 안경 쓴 그 아마 철거반원으로 보이는 그 청년을 뒤통수를 가격하고 밀치고 뭐 이 장면도 있었지만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시청 아마 여직원 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거칠게 그냥 손으로 밀치는 이것도 폭행이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사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부분까지 내가 자세하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직원을 밀쳐가지고 넘어지거나 뭐 다치기나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거의 그럴 상황이었는데 주변에는 남자들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경찰들이 다 정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 여직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밀쳤어요, 손으로. 근데 그 조원진 의원의 닿은 손이 어디 부위였는가도 좀 나중에는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일은 조 의원을 앞으로 크게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형법에 그 폭행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폭행죄에 따르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폭행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에 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중처벌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예. 이거는 이전에는 단지 한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기소로 끝났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막 고발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시민들이 트위터나 곳곳에서 이게 SNS를 통해서 이게 퍼지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좀 몹시 궁금하네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인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서울 광화문을 무려 40일 넘게 점거하고 뭐 개고장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그렇게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정당을 그냥 두어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 이 정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도심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법령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기고 박근혜 탄핵을 갖다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박근혜 탄핵 자체를 부정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선에서 시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 농성장을 만들고 말이죠. 공권력을 비웃고 우습게 아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원진 의원의 그 폭행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 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